어떤 지표를 달성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냐,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가 나쁜 리더냐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답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구성원들을 갈아 넣는 혹은 직원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리더는 일단은 나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저희 사회심리학 쪽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이냐죠. 따뜻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있게 되면은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리더가 좋은 리더냐, 나쁜 리더냐, 악성 리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가장 쉬운 리트머스 테스트는 이 직원, 팔로워가 리더를 앞에서 부르는 이름, 이런 리더들이 여전히 한국 조직에 많이 있고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다, 퇴사를 한다는 거는 80% 이상의 경우에 자기 상사를 떠나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 저희들이 이 표현, 좋은 리더, 나쁜 리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한데요. 이거는 쉽지 않은 구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리더라는 게 마치 좋은 사람, 뭐 이런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워들이, 우리 직원들이, 야, 우리 리더는 진짜 좋아. 그게 약간은 중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기준을,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저희가 이제 리더십을 처음에 정의할 때 성과 창출을 위한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이제 좋은 리더라는 게 그냥 나이브하게 직원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직원들이 그냥 좋아하는 리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치 요즘 뭐 정신과나 아니면은 뭐 힐링 이런 쪽에서 흔히 나오는 좋은 사람은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좋은 리더가 직원들한테 그냥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스트레스 없이 뭐 잘 지내는데 사실은 조직에서 원하는 성과는 내지 못하고, 또 리더로서 인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difficult decision이죠. 뭔가 어려운 결정, 상대방에게 조금은 이제 프레셔가 될 수도 있는, 아니면은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관리하려다가 부담스러운 업무 지시는 하지도 못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좋은 리더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역량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친교 욕구, 그러니까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구가 강한 분들이 리더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구분은, 저는 우선은 그 평가 기준이 뭐냐, 그리고 창출하려는 성과가 무엇이냐, 이게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업에서 어떤 목표를 어떤 구성원들과 함께 달성하려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좋은 리더, 나쁜 리더가 구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의 성과를 평가할 때 단지 재무 성과가 아니라 이제 BSC, 그러니까 밸런스드 스코어카드 이런 데서 이제 내부 프로세스,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뭐 환경에 대한 영향,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이 재무 제표 플러스 뭐 내부 고객 플러스 뭐 ESG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평가를 하는 것처럼 리더에 대한 평가에서도 다양한 평가 지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업무 성과일 수도 있고, 구성원들의 만족, 웰빙, 혹은 팀의 서스테이너빌리티, 뭐 학습, 뭐 다양한, 뭐 아니면 혁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표를 달성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냐,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가 나쁜 리더냐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제 답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나쁜 리더는, 물론 성과 창출을 못하는 건 당연히 나쁜 리더인데요. 부하 직원, 계속 제가 이제 수직적인 의미가 있는 부하라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한데, 직원들, 구성원들을 갈아 넣는, 혹은 직원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리더는 일단은 나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창출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성과 창출을 위해서 팔로워들의 희생, 혹은 그분들을 비인간적으로 뭐 모독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분은 나쁜 리더가 맞습니다. 근데 좋은 리더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경영의 신 중에 한 명인 잭 웰치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그냥 직원일 때는, 리더가 되기 전에는 본인의 성장이 성공이지만은 리더가 되고 나서는 남의 성장, 그러니까 팔로워들의 성장이겠죠. 동료들의 성장이겠죠. 그분들의 성장이 본인의 성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잭 웰치처럼 뭐 굉장히 돈 밝히고 뭐 구조조정하고 이런 분도 리더십에 대해서는 주관이 아주 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좋은 리더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쁜 리더는 저는 이제 팔로워들, 직원들을 희생시키는, 직원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리더는 일단은 나쁜 리더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를 신뢰하게 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은 이 리더에 대한 트러스트, 이게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특히 리더에 대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리더의 지시를, 혹은 뭐 리더와 함께하는 일에서 이 수용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를 이 책에서도 첫 번째 챕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리더에 대한 신뢰가 어떤 요소들에서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들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컴피턴스, 혹은 이제 캐릭터, 그분의 어떤 인품, 뭐 인성, 뭐 이런 것, 아니면은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오소리티,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이제 3C라고 해서 이제 컴피턴스, 캐릭터, 케어. 그래서 이제 능력과 인품, 배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직원들이 리더를 신뢰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학계에서 공인된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리더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빌러티.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성과 창출을 위한,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외부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서적인 어떤 감흥 능력일 수도 있고요. 디시전 메이킹을 위한 뭐 합리적인 판단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능력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진실성, 인테그리티, 혹은 이제 윤리적인 결정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센틱 리더십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리더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리더가 뭐 흔히 얘기하는 워크 더 턱이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그러니까 언행일치, 자기가 얘기한 거를 지키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규범, 뭐 단지 법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믿게 되면은 그 리더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자애로움, 베네volence 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인테그리티, 진실성이 어느 상황에서나 이분은 뭐 올곧을 거야. 진짜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공정한 결정을 해. 이런 거라면은 자애롭다는 거는 굉장히 퍼스널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에 대해서 케어를 할 것 같아. 이분이 나에게 좀 친절하게, 그리고 나의 사정을 잘 봐주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은 개인화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분이 공정하고 윤리적일 것 같다, 이게 진실성이라면은, 자애로움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인간적인 애착, 케어, 뭐 이런 거를 해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은
직원분들이 그 리더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사용하는 리더십들이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윤리적인 리더십, 뭐 진정성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겸양의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분을 믿고 따르게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 심리학 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warmth.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저희 사회심리학 쪽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이냐죠. 따뜻하느냐, warmth.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베네볼런스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있게 되면은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능력만 있고 까칠한 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무섭죠. 근데 능력은 없는데 따뜻한 분, 흔히 얘기하는 그 전설 속에 저희가 흔히 나오는 이제 사람 좋은 김부장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분들하고도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은 별로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지만은 이분한테 배울 게 없어. 이분하고 같이 일해서 성과 안 나.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과 따뜻한 인간적인 느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리더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저희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한국 조직의 상황에서 피해야 하는 대표적 부정적 리더십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리더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또 어떤 리더가 나쁜 리더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기 시청이나 뭐 강남 쪽 이렇게 밤에 술집에 가서 1시간 정도 들어보면은 뭐 정답 나올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종의 이제 뒷담화, 여기에서 야, 우리 팀장님 말이야. 물론 이제 그 나쁜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이 책에서 리더십 마스터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챕터에서 이 리더가 좋은 리더냐, 나쁜 리더냐, 악성 리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탁식 리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리트머스 테스트는 아마도 이 직원, 팔로워가 리더를 앞에서 부르는 이름, 팀장님 혹은 뭐 무슨 임원님, 뭐 이사님 이런 거 하고 그분이 없을 때 이제 술자리에서 부르는 이름이 얼마나 이제 다르냐. 그러니까 뭐 그분이 없고 술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팀장 말이야. 뭐 이렇게 가면은 not bad. 그렇게 악성 리더는 아닌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 팀장이 아니라 XXX 같은 뭐 XX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분은 악성 리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악성 리더십이, 그러니까 탁식 리더십이 표현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트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그 측면들이 깨지는 부분들이 모두 악성 리더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인테그리티, 윤리성, 진실성 뭐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은 비윤리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베네볼런스, 케어 이런 게 없으면은 소시오패스가 리더들 중에 특히 성공한 리더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쪽에 좀 가까이 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상대가 어떤 고통을 받을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자폐증 이런 건데요. 근데 리더 중에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빌리티,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무능한 리더가 뭐 큰 소리 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은 최악인데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또 심하게 나르시시즘에 빠지면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뭐, 자신의 탁월함을 계속 직원들에게 이렇게 컨펌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을 굉장히 불행하게,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요. 직원들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독재적인 리더십, 그리고 마이크로 매니징. 그러니까 이거를 어뷰시브 슈퍼비전, 그러니까 학대적인, 가학적인
이 통제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직원들에게 가장 피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뭐 HR 어널리틱스 이런 프로젝트에서도 흔하게 나오는 얘기는 이거죠. 리더가 책임감이 없다.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니들 탓. 그래서 이제 흔히 크레딧 데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팔로워나 직원들이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다가 혼나면은 야, 김대리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이제 자기가 안 하고 얘가 했어요.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직원들은 황당해지는 거죠. 그리고 항상 보면은 비윤리성, 그러니까 회사의 자원을 자기 자원처럼, 그리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뭐 회사의 장비나 뭔가 리소스를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뭐 강제적으로 뭐 영수증 처리를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직원들이 공범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리더가 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내리꽂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제 찍어 누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분노 조절 장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옛날처럼 뭐 재떨이가 날아다니고 이러진 않지만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어, 이런 리더들이 여전히 한국 조직에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나오는 얘기인데요. 구글에서도 그랬었고 뭐 HR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다, 퇴사를 한다는 거는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거의 80% 이상의 경우에 그 리더, 자기 상사를 떠나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특히나 이제 능력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능력 있고 뭔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이런 악성, 탁식 리더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능력 있는 직원들은 다 떠나버리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 아첨하는 또 거기에 순응하는 뭐 다른 데 갈 데 없는 무능한 직원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실패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길로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리더들이 조직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 탁식 리더십이라는 것들이 결국 직원들의 자율성을 엄청나게 저해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은 막아버리고 자기 그러니까 뭐 답정 넣어줘 말 그대로. 그리고 어, 시킨 대로 안 하면은 또 바로 이제 보복 들어가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 제가 악성 리더, 괴물 리더라고 표현하는 이분들은 조직에서 학습된 무기력감을 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저희 심리학 쪽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개념인데요. 해도 해봤자 안 돼. 뭐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도 리더한테 아무리 뭔가 건설적인 제안을 해도 그냥 바로 까일 거라는 예상을 하니까 몇 번 시도를 해보고서는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조직들은 결국은 이제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러니까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그러니까 리더의 역량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의 적극성이 없어지게 되고, 특히나 2030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만의 뭔가 일을 하고 또 자기 표현 욕구도 강한데 그런 것들이 묵살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유능한 직원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정보의 왜곡 혹은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리더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든 어뷰시브하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혹은 자기 의견과 다른 의견이나 아이디어들을 모두 묵살해 버리고 뭐 무능한 거로 치부하고 이렇게 되면은 절대 직원들이 뭔가 솔직한 의견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 조직 경영 쪽에서 흔히 나오는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직원들이 불안한 거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 자기가 가진 정보 뭐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 뭐 조직 쫄딱 망해요. 뭐 이 상품 지금 좀 있다가 뭐 다 고장 나게 생겼어요. 아니면 저기에 뭐 다리 무너질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탁식 리더가 있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정보가 차단되고 결국은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문제를 쉽게 막질 못하고 결국 대형 사고로 터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 조직 경영 쪽에서 얘기하는 이 조직 침묵, 오거니제이셔널 사일런스라는 거, 혹은 이제 멈 이펙트 이런 것 때문에 그 조직이 활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게 탁식한 리더가 있게 되면은 조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사분면 리더가 있으면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쫙쫙 퍼지면서 전체 조직이 활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뭐 갈등도 좀 해소되고 자발적인 참여 그러면서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탁식 리더가 있는 조직은 굉장히 암울해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어그레시브하고 뭐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진짜 뒷담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서로 신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조직이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 한 명이 이런 악성 혹은 괴물스러운 특성을 가지게 되면은 그분 밑에 있는 모든 팀, 조직, 뭐 사업부 통째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한 명으로 인해서 진짜로 뭐 미국 대통령이다 그럼 세계 경제를 이렇게 막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어떤 대기업에 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기업을 생각할 때 항상 CEO 뭐 일본의 그런 경영의 신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기업 전체의 어떤 디시전이나 뭐 분위기나 방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리더들, 뭐 악성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걸러내야 됩니다. 이 자정작용, 걸러내는 그런 기능이 없게 되면은 그 조직은 점점 쇠퇴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 창의성과 혁신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요구될까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직에서 가장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리더십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스타트업,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는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주로 이제 아이디어들을 받아오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 혁신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가장 큰 리더십 혹은 뭐 경영 전체의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CEO든 뭐 이렇게 뭐 연두 교소나 발표를 할 때 도전, 창의, 혁신 뭐 이런 얘기 안 하고서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서나 이제는 이 급속한 뭐 마켓 아니면 테크놀로지 변화에 대한 적응, 뭐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율성 창출을 통한 어떤 성과 발현 그리고 이제 다양성, 포용성 결국은 이제 혁신이라는 게 창의성이라는 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어우르다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콤비네이션이 나오면서 창의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 그래서 이제 뭐 DI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Diversity, Equity, Inclusion.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 세계 리더십 트레이닝이나 조직 경영 사조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통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쪽 이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구글, 뭐 에어비앤비, 뭐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을 이제 일종의 롤 모델로 해서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케이스들을 보면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빅테크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HR 시스템이나 리더가 할 수 있는 뭐 이 어떤 컨트롤, 인터벤션의 스코프가 우리하고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만 해도 이분들은 탤런트 덴서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재를 최고의 대우를 해서 데리고 온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주어서 그러니까 락스타들이 모여서 엄청난 또 이 탤런트 덴서티, 좋은 분들끼리의 자극 이런 거로 해서 성과를 창출해 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그분들이 모여서 몇 년, 뭐 몇십 년 같이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바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매년 뭐 진짜 분기마다 키퍼 테스트라고 해서 이분이 과연 우리 조직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리더가, 슈퍼바이저가 평가하는 순간 그냥 바로 그냥 퇴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도 이제 이 글래디에이터 컬처 뭐 이래가지고 검투사처럼 이제 동료들끼리 경쟁을 해서 탁월함을 보이지 못하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쟁 시스템 또 리더 입장에서 극한의 자유를 주고 직원들에게 자극, 뭐 성장 촉진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작동할 거냐? 그거는 조금은 이제 생각해 볼 이슈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올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에서도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뭐 이 디버시티에 대한 이런 이니셔티브들을 다시 뭐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 심리적인 안전감이라든가 리더들이 오픈돼야 된다. 그리고 멤버들에게 그러니까 이퀄 보이스 팔러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뭐 이런 이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뭐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이제 리더의 역할은 결국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모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끌어모으는 거다. 뭐 이런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고요. 액센처 같은 데서도 인클루시브 퍼실리테이션이라 그래서 결국은 포용성을 발휘하고 listen, debate, decide. 그러니까 우선 듣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들을 부딪히게 만들고 그 후에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 거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들에게 실리콘밸리의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처럼 포용성을 가지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포용성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모든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면에서는 특히 마이너리티, 힘이 없는 직원들의 의견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어차피 힘 있는 직원, 머조리티 이분들은 리더가 신경 안 써도 할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혁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팀 내의 모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는 리더십. 그러면서 마이너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테이블에 올려놔서 디스커션 과정에, 문제 해결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뭐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리더 스스로가 이 심리적 안전감을 만들 수 있도록 일종의 이 vulnerability라고 하는데요. 스스로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죠. 그리고 나도 배우는 상태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팔로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리더의 겸손함, 그리고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서 아주 쿨하게 인정을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타인의, 그러니까 이 팔로워들의 의견,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진정성 있게 그게 진짜 필요해.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게 사실 이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유행하는 뭐 모든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레디컬 캔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잘못된 건 아니다. 뭐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얘기가 직원도 뭐 CEO든 뭐 부사장이든 이런 분들이 얘기했을 때 바로 그냥 뭐 이렇게 반대하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직에서는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포용성을 가지고 스스로 약점, 스스로 틀렸다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아마 5장 정도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단이 만약에 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10이라는 아웃풋이 아니라 시너지라는 건 결국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 5 이렇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집단 내 모든 것들을 잘 통합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10 이상의 뭔가를 끌어내려면은 결국은 리더의 그런 오픈니스, 포용성, 그리고 실수나 뭐 또 상대 의견에 대한 진정성, 그러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장려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조직 혁신이나 창의성 연구에서 사실 한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센팅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지금 메인스트림, 머저리티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배치되는 마이너리티 의견이죠. 소수의 의견,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적절한 창의적인 하이 퀄리티 디시전이나 프로블럼 솔빙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이 리더가 우리 팔로워들이 내 의견에 대해서 뭔가 자꾸 질문을 하고 반대 의견을 이렇게 내고 그럴 때 그게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흐뭇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독재적인, 뭐 독단적인, 나르시시스틱한 리더라서 내 의견에 반대하고 그러면 막 불쾌하고 벌써 표정이 나오고 그냥 바로 그냥 뭐 그냥 무시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시너지 창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자체가 이 일사분면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뭔가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고 뭔가 액티브하게 뭐 반대 의견도 자유롭게 나오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이런 거에서 흐뭇함을 느끼고 뭔가 이 팔로워들을 동료로서 파트너로서 생각을 할 때 결국은 이제 이 어떤 팀이나 조직 내의 리소스, 다양한 의견들이 최대한 발현돼서 뭔가 이제 이 다양성의 그 긍정적인 효과, 시너지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조직이 기존의 어떤 조금은 이제 수직적이고 경직된 그런 조직 문화, 뭐 우리 조직은 안 그래요 이럴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경영자나 관리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조직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뭐 토론하고 반대 의견 있을 때 뭐 이렇게 윗분한테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만 우리나라 조직들이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창의성과 혁신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해보는 게 처음이고 해서
내용이 조금 뭐 어수선하기도 하고 정리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한 30년간 조직 경영에 대해서 특히 창의성과 혁신, 또 리더의 역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경험을 가급적 깔끔하게 전달드리려고 노력은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직들도 가급적이면은 에비던스 베이스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반영한 합리적인 그런 경영 관행,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또 오너의 고집이나 아니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합리적인 관행, 그리고 문화, 뭐,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개취 존중. 그래서 이제 탑다운뿐 아니라 보텀업도 같이 진행이 되는 뭐 그런 조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